두 번째, 생각보다 추상화와 고급 아키텍처는 불필요할 때가 많다. 세 번째, 생각보다 잘 들어가는 코드라도 한 번쯤 깨뜨려 봐야 된다. 여덟 번째, 생각보다 시니어 개발자도 잘 모른다. 열 번째, 생각보다 이 기술 써봤는지, 이 도메인 해봤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안녕하세요, 에디입니다. 제가 지금 회사에 입사한 지 1년이 좀 넘었는데요. 제가 1년 전에, 입사 전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돌아보니까 지난 1년간 머릿속에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더라고요. 제 생각보다 중요했던 것도 있었고, 제 생각보다 안 중요했던 것들도 있었어요. 오늘은 그걸 돌아볼 겸 제가 1년 전엔 몰랐던 것들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주관적인 제 생각이고, 제가 다니는 회사, 제품에만 해당되는 얘기일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첫 번째, 생각보다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구체화하는 것은 어렵다.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흔히 스펙이라고 하죠. 저는 당연히 주어진 요구사항을 구현하는 게 개발자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일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개발자가 하는 일의 많은 부분이 이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다듬고 구체화하는 일이더라고요.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우리가 프로그래밍 해야 되는 컴퓨터는 아주 명확한 지시를 원하잖아요. X 상태에서 Y를 넣으면 Z가 나온다. 실전에서는 그 정도로 스펙이나 정책이 완전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용자 경험에는 정말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힘들고요. UI를 다루는 클라이언트 개발자는 더욱 그렇죠. 그림으로 비유해보면 여러분이 그림을 색칠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런 명확한 밑그림이 오지 않아요. 대부분 이렇게 러프한 스케치 상태로 오죠. 개발자는 색칠을 해야 함과 동시에 스케치에 없는 부분들을 같이 그려 넣어야 됩니다. 그런 빈칸 추론을 하려면 이 제품의 의도와 맥락을 잘 알아야 되고요. 오히려 요구사항 구체화가 잘 되면은 코딩은 생각보다 쉽더라고요. 두 번째, 생각보다 추상화나 고급 아키텍처는 불필요할 때가 많다. 구체 타임은 안 좋은 거고, 항상 추상화해서 유연하게 또 MVC 같은 아키텍처는 열등한 거고, MVVM 그거보다 더 좋은 거다. 이런 생각이 무의식 중에 깔려 있었는데요. 막상 실행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막 빡센 추상화, 고급 아키텍처가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니더라고요. 생각보다 간단한 기본 도구들로도 끊을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오히려 과도한 추상화는 코드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고 더 복잡하게 만들어요. 코딩을 하다 보면 왠지 더 분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왠지 더 추상화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욕심이 들지만 처음에는 단순하게 가고 올려야 될 때가 오면 그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생각보다 잘 돌아가는 코드라도 깨뜨려 봐야 된다. 저는 돈을 다루는 제품을 만들고 있어요. 실수하면은 고객의 돈을 날려먹을 수도 있다는 말이거든요. 상당히 쫄려요. 오래된 제품이기 때문에 이곳저곳에 막 변경하고 땜빵한 흔적들이 보이는데, 제가 보면은 왜 있는지 이해도 잘 안 되고 히스토리도 모르겠고, 근데 눈에 거슬리긴 하고 이걸 치우고 갈까 말까. 사실 처음에는 못 본 척을 했어요. 무섭잖아요. 예전에 버그가 있어서 막아놨었던 걸 수도 있고, 제가 함부로 고쳤다가 터질 수도 있고, 그냥 돌아가긴 하니까 냅두자. 쫄아가지고 최대한 안 건드리려고 하니까 하나하나가 쌓여서 전체적인 코드 베이스가 탁탁하게 굳어버리더라고요. 쫄지 말고 잘 되는 거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한번 건드려보고 부셔도 봐야 된다. 그냥 무작정 못 본 척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든 수습을 하면 과정에서 배우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야지 이런 레거시 코드를 내가 길들일 수 있다. 생각보다 테스트 코드는 훨씬 더 중요하다. 당연히 1년 전에도 알긴 알았는데, 실제로 테스트 코드가 있을 때 없을 때를 비교해가면서 코드를 유지보수하는 작업을 하고 나니까 진짜 생각보다 더 중요하구나. 단순히 버그를 줄여준다는 걸 떠나서 제 두려움을 줄여주는 게 되게 커요. 두려움 없이 그 툭딱툭딱 만드는 느낌이 정말 좋아요. 물론 테스트 코드를 짜고 유지하는 것도 생각보다 더 어렵더라. 다섯 번째, 생각보다 네이티브 앱의 버전 관리와 배포는 어렵다. 앱스토어를 통해서 배포되는 거다 보니까 심사도 통과해야 되고 모든 변경사항을 하나의 패키지로 말아야 하고요. 이런 거는 1년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거였거든요. 똑같은 클라이언트라도 웹은 학습지고 앱은 책 같아요. 학습지는 그때그때 프린트할 수 있는데 앱은 1세, 2세 이렇게 찍어내는 책 같은 느낌이라서 잘못 나간 버전도 결국에는 어떤 고객이 계속 쓰게 되거든요. 어떤 기능을 배포한 버전이 몇이고 그 이전 버전을 어떻게 처리하고, 구버전 호환성을 위해서 안 쓰는 필드를 남겨둬야 되고, 복잡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피처 플래그 사용해서 기능 컨트롤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여섯 번째, 생각보다 질문은 거의 모든 상황에서 이득이다. 질문을 하면 내가 모르는 부분을 드러내는 거니까 신뢰가 깎일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입사하고 처음 2, 3개월 동안 질문을 되게 열심히 하니까 오히려 다른 분들이 저를 되게 잘한다고 인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몰라서 질문하는 건데요? 그랬더니 질문을 하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이 어디까지 이해하고 있구나, 어떤 고민을 하고 있구나, 그걸 어떻게 해결하고 있구나 보인대요. 오히려 신뢰도가 올라간다라고 하더라고요. 질문하면 내가 모르는 것도 알 수 있는데 신뢰도 쌓을 수 있구나. 완전 게이드? 일곱 번째, 생각보다 페어 코딩은 더 도움이 많이 된다. 페어 코딩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들 많이 하잖아요. 사실 회사에서 하기엔 되게 어려워요. 2명의 시간이 드는데 구현하는 속도는 대부분 더 느리거든요. 그래서 저도 많이는 못 해봤어요. 근데 그럼에도 저는 다른 분들한테 페어 프로그램 같이 해달라고 많이 요청을 했거든요. 생각보다 다른 개발자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코딩하는지를 보게 되면 정말 자잘하게 많이 배워요. 방금 어떻게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만 물어봐도 잘하는 사람들의 노하우를 굉장히 많이 흡수할 수 있더라고요. 강추합니다.
여덟 번째, 생각보다 시니어 개발자도 잘 모른다. 저희 회사에 2년차부터 18년차까지 다양한 개발자분들이 계세요. 제가 페어 코딩을 하거나 그분들이 문제 해결하는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다 보면은 그분들도 저랑 똑같이 해요. 물론 더 숙련되고 더 빠르게 이해하죠. 하지만 시니어 iOS 개발자를 하더라도 iOS 개발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알지 않아요. 최신 아키텍처라든지 새로 나온 스위프트 기능이라든지 잘 모르고 검색해보고 모르면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쫄지 말자. 내가 모르는 거 당연하다. 이런 깡이 좀 생겼달까요? 아홉 번째, 주석 다는 건 생각보다 쓸모있다. 주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주석이 없는 게 좋다가 FM이죠. 깔끔하게 코딩을 하면은 주석이 필요 없으니까요. 이 레고시 코드를 다루다 보면 더티한 코드를 다루게 마련이고, 코딩을 하는 그 순간에는 머리에 맥락이 있어가지고 에이 뭐 이 정도는 그냥 주석 안 달아도 다 이해되지. 근데 나중에 내가 보면 응? 이게 뭐지? 진짜 내 코드에 자신감이 있지 않으면 웬만하면 주석을 단다, 이런 마인드가 된 것 같아요. 저는 대신 그 주석을 약간 투두 임시 느낌으로 써놔요. 일단은 주석으로 의도를 커버 쳐놨지만 나중에 그걸 보면은 지우고 리팩토링을 해서 의미를 명확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로직을 함수로 추출을 해가지고 이 주석에 담겨있던 것을 함수 이름으로 바꿔두는 식으로 많이 하는데요. 코딩을 항상 잘할 수 없다면 주석은 굉장히 쓸모있다. 열 번째, 생각보다 이 기술 써봤는지, 이 도메인 해봤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다. 회사에서 RX 스위프트라는 라이브러리를 진짜 많이 써요. 제가 입사하기 전에 RX 스위프트 한 번도 안 써봤었거든요. 처음엔 되게 걱정했던 기억이 나요. 또 뭐도 걱정했냐면 이 회사가 다루고 있는 그 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도메인 지식이 부족해서 막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막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그냥 알아서 배우게 되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새로운 라이브러리든 프레임워크든 이 공통점이 많고 못 배울 정도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모르겠어요. 나중에 가면 또 생각이 바뀔 수도 있지만. 그리고 도메인 지식이라는 것도 상대적으로 쉽고 어렵고 할 수는 있는데, 특히 클라이언트 개발의 경우에는 도메인에 따라서 문제 난이도가 막 그렇게 엄청 차이 나는 것 같진 않아요. 생각보다 기술 써봤는지 도메인 해봤는지에 대해서는 쫄 필요 없는 것 같다. 네, 이렇게 제가 1년 전에 몰랐던 것들 10가지를 다뤄봤는데요. 요약을 해보자면, 첫 번째, 생각보다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구체화하는 것은 어렵다. 두 번째, 생각보다 추상화와 고급 아키텍처는 불필요할 때가 많다. 세 번째, 생각보다 잘 들어가는 코드라도 한 번쯤 깨뜨려 봐야 된다. 네 번째, 생각보다 테스트 코드는 훨씬 더 중요하다. 다섯 번째, 생각보다 네이티브 앱의 버전 관리와 배포는 어렵다. 여섯 번째, 생각보다 질문은 거의 모든 상황에서 이득이다. 일곱 번째, 생각보다 페어 코딩은 더 많이 도움이 된다. 여덟 번째, 생각보다 시니어 개발자도 잘 모른다. 아홉 번째, 생각보다 주석 다는 건 쓸모있다. 열 번째, 생각보다 이 기술 써봤는지, 이 도메인 해봤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100% 제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재미있는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